내년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이 늘어나는 8, 9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벌초를 하던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그럼 이런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두 성묘객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찾은 진호 씨 가족. 이들은 일단 몇 가지 음식을 묘 앞에 정성스레 놓고,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저 너무 많네요. 시온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시원아, 같이 절하자. 돌아가신 분을 그리며 세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시원이는 이내 너른 풀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치기에 바빴고, 그동안 진우 씨는 무성하게 자란 묘 주위의 풀들을 예초기로 깎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조심하셨어야 돼요. 어머, 이게 웬 벌이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말벌들. 그 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 시원이는 이미 수많은 벌떼에 둘러싸인 상태였고, 저러면 안 되는데. 놀란 진우 씨가 예주기를 두고 황급히 아들에게 달려가 보는데, 시온아! 시원이는 벌이 좋아하는 노란색 옷을 입은 데다 벌을 쫓으려고 양팔을 휘두른 것이 오히려 벌들을 자극해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 시원아! 아이는 얼굴에만 수십 군데 이상 쏘인 상태로 무의식에 희미했고, 시원아! 시원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봤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번엔 벌초를 하러 온 장호 씨의 일입니다. 아니 2달 전에 와서도 깎았는데 이거 왜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있담? 아 참. 아휴 날씨 더우니까 빨리 깎고 나가야겠다. 내리끼는 벽 때문에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상황. 장호 씨는 빨리 끝낼 생각에 서둘러 장갑을 꼈습니다. 날씨 더운데 덥다는 핑계로 보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단 예초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초기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깎는 데 집중하고 있던 사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디선가 나타난 말벌. 웬 벌이야 이거? 장호 씨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휘저으며 벌을 쫓으려 해봤는데, 아주 안 좋죠.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는 벌들. 날이 더워 보호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장호 씨의 얼굴로 벌떼가 맹공격을 퍼부어 수십 군데를 쏘았고,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그도 역시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 얼마 안 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저렇게 무섭네요. 네, 많이 쏘고 사망하는군요. 이처럼 두 사례의 피해자 모두 예초기를 사용하던 도중 돌연 나타난 말벌에게 쏘인 후 죽었는데, 이러한 말벌이나 땅벌은 꿀벌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크며 주로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속에. 또한 한 마리의 벌이 목표물을 20에서 30회 이상 쏠 수 있는 강력한 벌침을 가지고 있고, 한 방이 아니라. 특히 말벌 한 마리가 쏘는 독은 꿀벌 500마리 이상이 쏘는 독과 같은 양인데, 말벌 조심해야겠네요. 이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15분 내에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 발작,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할 만큼 매우 치명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독 벌에 쏘이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렇죠. 벌초들 많이 하시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벌들이 한창 번식기에 접어들어 민감해지는 데다 결정적으로 요란한 예초기를 갑자기 작동할 경우 소음과 진동, 매연이 벌들을 극도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한창인데 오늘만 해도 벌초단에다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초기로 벌초를 하던 성묘객들 중 상당수가 벌에 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벌초를 하기 전 혹시 묘지 근처 땅속에 벌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긴 막대기를 이용해 풀숲을 휘휘 건드려보는 것. 하지만 긴 막대기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막대기의 상태가 마땅치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을 이용한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안전하고 실용적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약한 충격만으로도 몇 마리의 벌들이 나오기 때문에 벌집의 유무와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벌에 쏘이는 사고를 무려 8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초를 하는 성묘객들이 예초기 사용 직전 땅속 벌집의 유무를 손쉽고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풀에 흙을 뿌려 땅속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즉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이나 모래를 한 움큼 집어 풀에 뿌렸을 때 만약 벌들이 몇 마리 보이기 시작한다면 10중 8구 주변 땅속에 벌집이 있다는 것. 이제부터는 예초기 사용 전 간단하고 손쉬운 이 방법으로 벌떼의 공격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묘객들은 벌이 좋아하는 다음에 두 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 벌은 밝은 원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 노란색 옷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둘째, 달콤하고 시큼한 향기를 좋아하므로 과일이나 막걸리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향이 진한 향수나 화장품을 썼을 경우에도 벌이 꼬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벌초전 벌떼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없을까요? 애석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벌보다 더 위험한 잘못된 예초기 사용이 문제인데 예초기는 잡풀을 깎는 데 쓰는 편리한 기계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회전하면서 풀을 깎기 때문에 사용자의 한순간 우주인 팔이나 다리 등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들이 예초기에 장착하는 칼날의 종류로 그 모양이 가지각색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일자날이라고도 불리는 날카로운 일체형 이도날입니다. 자, 그럼 이 날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험맨은 권장되는 각종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 먼저 일체형 이도날로 조수가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을 잘라보겠습니다. 꽉 차있는데 주스도 터질까요? 일단 예초기에 시동을 걸어 작동시킨 뒤 제작진의 사인에 맞춰 실험맨이 칼날을 움직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숨에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버리고 마는 페트병. 느린 화면으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날이 닿는 족족 단단한 페트병이 맥없이 잘려나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튕겨내질 못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페트병보다 훨씬 더 단단한 강목을 준비해보는데 과연 일체형 이도날은 이 강목도 쉽게 자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한 실험맨이 칼날을 강목에 갖다 대자 마치 전기톱처럼 어렵지 않게 강목을 자르는데 성공. 이렇듯 강력한 일체형 이도날은 다른 칼날에 비해 풀을 벨 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거진 수풀 사이에 돌이나 바위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심코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돌과 부딪히면서 돌이나 칼날이 깨지기 쉽고 그 파편이 총알처럼 몸에 튀어 다치는 사고가 자주 벌어진다는 것.
자, 그럼 이번엔 예초기가 돌과 부딪히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잘 보셔야 두꺼운 됩니다, 이거. 강화 아크릴판과 스티로폼으로 세트를 제작하고 세트 안쪽에는 벌초하는 사람을 가정해 마네킹을 세우는데 이때 마네킹은 보호장구 하나 없이 위험한 상태. 그리고 이 커다란 돌덩어리가 잠시 후 예초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예초기를 가동시켜 돌아가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큰 돌덩어리가 레일을 타고 예초기 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충돌하는 돌덩어리와 예초기.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돌의 파편이 깎이면서 먼지처럼 사방으로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보면 자, 돌덩어리가 마치 부드러운 비스킷처럼 부서지는 게 보이십니까? 심지어 돌 파편들은 서 있는 마네킹의 머리 높이까지도 무난하게 튀어오를 정도. 총알이네, 총알. 즉, 만약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위협적인 파편에 맞는다면 팔과 다리는 물론 높은 위치에 얼굴까지도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9월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벌초를 하던 50대 남자가 예초기를 사용하던 도중 칼날이 돌에 부딪혔고 깨진 파편이 눈에 튀어 결국 실명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자, 지금까지 보셨던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수많은 성묘객들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벌초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말벌떼의 습격을 받은 경우 곧장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으로 뛰어가 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머리와 목 부위를 감쌉니다. 그런데 만일 피하지 못하고 벌에 쏘였을 때 쏘인 곳에 벌침이 없이 쏘인 자국만 있다면 말벌에 쏘인 가능성이 크고 구토나 전신적 피부 두드러기가 생기면 벌독 알레르기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서둘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초기는 가급적 위험한 일체형 이두날보다는 안전한 관절형 안전날이나 나일론 날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걸 명심하고 또한 예초기 사용 시 보호 안경과 보호 마스크 그리고 보호 장갑과 무릎 보호대 등의 착용은 필수. 날을 연결하는 볼트가 헐겁거나 비뚤게 대충 조여졌을 경우 사용 도중 날이 날아갈 수 있으니 꽉 조여졌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튀는 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 커버는 반드시 달고 작업하십시오. 저게 한번 막아주는군요. 더불어 예초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면 사용자는 반사적으로 예초기를 들게 돼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경 15m 내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자풀이 날에 엉켜 작동을 멈췄을 때 맨손으로 자풀을 제거하려다가 다시 날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예초기의 작동을 멈추고 내려놓은 후 장갑을 낀 손으로 엉킨 풀을 빼내십시오. 안전의식 없이 함부로 하는 벌초는 당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